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는 것 케어맨 클럽에 가입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결정해 나가면 그만큼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같이 경험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제 방송 보면서 저 방송은 좀 특이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념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거시경제 이런 것도 우리가 몰랐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지난 주말에 아니 일 안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첫 만남에 해결되면 그러면 사실은 만날 이유가 별로 없었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벌어지긴 하지만 이럴 때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결국 이슈 있는 곳에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테마성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에서는 방산주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듯 했는데 조금 뭐 개장하고 나니까 좀 눌리고 있잖아요. 뭐 그거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산주는 이게 지금보다는요, 어떻게 재건주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무기가 많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방위비를 많이 증액을 해 나가면서 무기를 채워 나가야 되는 곳에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 가성비하고요,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우리가 또 생산성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또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산업공학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면 틀림없어요. 특별히 제조 쪽에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죠. 뭐 사실 뭐 엔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작아서 시장이 좀 작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뭐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다녀보면요.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문화적인 부분은 좀 개별적인 견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산업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이제는 한국을 따라올 만한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제너럴 하는 쪽에서는 아주 그냥 그죠?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국력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한중 NCS 하고요. 실리콘2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의견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2026년도 87번째, 88번째까지 왔고요. 우리는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매일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는 선전 의견을 드린 것이 단 한 종목도 없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손절을 언제 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저 100종목이 도달됐을 때 딱 한 종목 정도는 제가 털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시장이 또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100종목이 도달됐을 때 한 종목을 정리할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아닌데 우리가 5월 8일 이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4월을 또 만들어 나갈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의 CS 같은 경우도 제가 장중 수익 실현 8% 이상에서 좀 진행을 의견 드렸고요. 추가 드리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한 거는 55,000원 이상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이 좀 그렇고 변동성 장세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실 뭐 더 올라가 봤자 한 5% 정도는 더 윗단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수익 내시고 가시는 것들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린 거는 한중 NCS고요. 두 번째로 오늘 APR 치고 나가면서 또 KBT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2분기 이제 진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적정하게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화장품 다음엔 뭐 할래? 라고 한다고 하면요. 뭐가 잘 팔리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했던 종목이 이제 그 지금은 선크림 시즌 아닙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다 선크림을 팔 수 있는 것. 그래서 코스맥스 관련된 쪽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회사 뭐 한 개 정도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시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냈어요. 제가 지금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하나 만들어냈고 뭐 코스맥스도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한참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추세적으로 일주일씩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치고 가는 배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좀 내렸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4월도 그래서 8번째, 9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4월 13일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워킹데이 기준으로다가 진행을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K 이노엔.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HK 이노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별로 인기는 없죠.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겨울철에 HK 이노엔 가지고 우리가 거래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기본적인 매출,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되잖아요. 뭐 사실 뭐 그거 KK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 10조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뭐 주가가 뭐 한참 더 올라간 적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매출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HK은행이 꼭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매출도 쭉 있고 뭐 의복과 의복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서 건보료 측정돼서 이제 약가 수정 받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보면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건보 적용하는 약가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수가라고 하죠. 그걸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란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령도 그렇죠. 보통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안 좋아. 이런 업종들이. 그렇죠.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뭘 보는 겁니다. 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영업이익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뭐예요? 아, 그러고는 이제 이 정도 주가는 우리가 봐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전체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 업종이 막 성장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PER이 한 15 정도 되는데 15에서 한 18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222 이동평선 아래쪽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또 포인트입니다. 그럼 또 그 아래쪽에서 우리가 또 마음을 또 굳건히 먹고 매수를 해주면서 시간을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내용들 진행되는 거 전혀 데이터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평가받는 때는 분명히 한 번 온다. 1년 중에 한 번 오는데 그럴 때를 좀 생각해 보자. 사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나 HK 리넨이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 치고 올라올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랑장일 때는 우리가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에서 나올 거고 우리는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3개월 안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동사 이제 매출요. 총 이익 부분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볼게요. 매출은 어차피 줄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줄진 않으니까. 네, 인플레도 있고, 사업도 계속 영향을 확정해 나가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긍정적이니까 그렇고요.
아마 이제 이쪽 관련된 수액도 있잖아요. 예, 수액 관련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 제 가족분도 같이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뭐 술집 가서 우리가 그잖아요. 이제 젤 타입으로 된 그 컨디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숙취 해소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HK 이너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4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영업이익이 괜찮았고. 그리고 1분기 때 빠지잖아요. 이거는 뭐야? 제가 아까 말했던 정부의 조정, 이런 것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4분기로 가면서부터 다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1분기, 2분기 때보다 지금은 그쪽 훨씬 더 낫죠. 이건 생각은 해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는 다 잊어버리셨기는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계속돼서 개선되어져 가는 것들 거기다가 뭐 KK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이제 평균 주가 개념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일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다 털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자, 이것도 실적이 나왔으니까 다 털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다시 원점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고, 지난해 3분기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그때 주가 위치하고 실적하고 여기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어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려 보고 있다가 45,000원과 46,000원 정도 사이에서 양봉 들어오고 또 수급이 잡힐 때 그때부터 공략을 해주면 나름 하방도 열어놓고 공략해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본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는 과정에서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이 좀 단점이 뭐냐면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자, 그래서 좀 더 낮은 구간에서 많이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는 45,000원 이 라인이 오지 않으면 손대지는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갖다가 작년에 어떤 분이 전반기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요. 4분기 가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매수가가 4만 원이었는데, 4만 원에서 글쎄요, 5만 원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뭐 한 30%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다른 것들이 워낙 또 잘 올라가다 보니까 불만이 많으세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 그럼 뭐 제약이 뭐 그런 거지, 뭐 그 정도면 많이 낸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만 5천 원부터 4만 2천 원 요 정도 아래쪽에서는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5만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들만큼은 제가 이 종목을 많이 거래해 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NC 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잘 거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밸류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어차피 LIG 넥슨이 잘 나가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가든 뭐 그랜들이 잘 나가게 됐을 때도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산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MNC 솔루션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은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가 나타날 때 이게 연초에 가장 낮았다. 왜냐면 국내 또 그 방위상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더 나오는 것도 1분기 지나면서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럼 거기는 매출 기본 국내 매출도 깔고 가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그 포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또 우리가 천궁 투어를 쏘든 뭐 천무를 쏘든 이게 쫙 해가지고 방향을 쫙 틀잖아요. 이게 리프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뭐 K2가 잘 팔려도 좋고 K9이 잘 팔려도 좋고 뭐 LIG 넥슨의 천궁2가 잘 팔려도 좋고 그리고 천무가 잘 팔려도 좋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사실 뭐 블록딜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안 좋긴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정도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슈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요것도 이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요 정치죠. 요거 지금. 자, 이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죠? 요거. 이거 딱 쏠 때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타격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다음에 이것도 리프트가 쫙 올라가는데도 말이에요. 아주 빌빌거리고 올라가면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정확한 작동과 어쨌든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전자식 포탑 이런 것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역사를 좀 체크해 오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 2024년도 같은 경우도 4분기가 어때요?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4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만 뻘짓거리 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1분기가 가장 어때요? 주가 위치가 낮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밸류를 갖다 추가로 더 받는 것들은 분위기 거고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올해는 어떨까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올해도 똑같이 1분기가 가장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거래하다 보면 어느 날 주가가 또 폭락을 했을 때 이것도 왜 언제 해야 돼라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물렸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때를 봐가지고 말해 적당하게 뭐 평단가 낮추면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가 급격히 떨어져요. 1분기 때 여기가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꼬꾸라진 거거든. 꼬꾸리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때요? 지난해만큼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지난해 1분기 하고요. 여기 지금 2분기 나오는 숫자가 차이가 있죠. 여기랑.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동사 주가는 또 분위기 타면 기본적인 밸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 기본 밸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222동 평균선보다 한참 낮은 곳에 있단 말입니다. 222동 평균선까지만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여기서 평단 조절도 잘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냈던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잘 또 우리가 수익 내고 나왔어요. 자, 하락하는 장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잘 만들어내는 케어맨의 드리블 능력도 여러분 항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나온 거고 계속해서 꼬라박는데 자, 꼬라박았어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거야. 지금이 어떻게 되면 가장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된 것이다. 매크로만 추가로 나쁘지 않아. 근데 매크로가 뭐가 나빠?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이 잘 나간다고 하면 이 종목은 매크로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치고 올라왔는데 좀 눌리거나 이렇게 들어온 자리.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은 보여줬어요. 어디요? 21등 평균선 일봉이 드디어 크로스를 했어요. 일단은 냄새는 풍겼어요. 자, 그거는 생각해보면 다시 우리가 10만원과 11만원 사이에서는 평단 조절하고 들어갈 볼만 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데이터 다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제 직감보다는 저 숫자적 직감을 더 많이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보여? 그리고 여기까지만 봐요. 왜 여기는 안 보는 거야? 여기 분들은 지금 6개월 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던져놓게 돼 있어. 그래서 한 번에 치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뭐 10만 원에서 14만 원 가도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여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너진 자리, 그죠? 여기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쟁이 터졌으면 더 이게 방산주가 왜 이 모양인 거야? 그러나 1분기 실적이 거지 같았다. 라는 것만큼은 명확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봐줄만 하다. 자, 움직임 패턴을 보면 현대 로템이 주가 반등 들어올 때 같이 움직였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움직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그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그날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갖다 기본적인 전략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뭐 좀 일찍 살 수도 있고 좀 늦게 살 수도 있고 저 구간에서는 뭐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뭐 대충 10만 5천 원 사가지고 13만 원 정도면 기본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융지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조건 KB금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다만 뭐 한다? 예, 그러니까 배당, 자사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동사가 조금 최근에 보면 매력이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무조건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만 공략하시면 좋겠어요.
실적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 아직까지 다른 거가 이제 막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얘는 사실 작은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소외되는데 남들이 다 올라가고 이 업종에 형들이 다 달려나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거래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긴 할 거예요. 여기 오면. 보긴 봤어요. 제가 본 건 딱 하나예요. 야, 이 자리에선 잡아주네? 라는 것들. 제가 잡아주는 자리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17,000원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공략을 할 거고요. 저 윗단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증권주가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눌림에 매수 잡아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해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에셋증권도 괜찮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괜찮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그 밸류가 상당히 높아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은 거,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땐 저놈이나 이러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주가의 등락이나 또 여러 사람끼리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좀 삼성증권이 저는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 삼성증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